어느 분이 식당을 파는데 땅이 100평이라. 땅이 100평이고 건물이 주차장보다 토지는 1000평이라.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 그러면은 식당으로 치주는 것은 여기 써놨지만은 자, 잘 봅니다. 준주거 상업지역 이런 거는 세배만 치준대요. 세배만. 그래서 상가니까 1년 미만이면은 55%, 44%, 2년 지나면은 기본 세율, 이건 아시겠죠? 자, 그래서 300평까지는 사업용 토지를 봐주는데 1000평이나 되다 보니까 700평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추가가세 11%. 자, 추가가세 11%의 장기보유, 그러니까 이게 700평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11%또 더 붙죠? 네,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자, 근데 그거는 그렇고, 이거 봅니다. 자, 요거 잘 보세요. 상가는 외웁니다. 1년 미만이면 55%, 1년 지나면 44%, 2년 이상이면은 기본 세율로 누진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토지는 똑같아요. 똑같는데, 상가하고 똑같는데, 2년까지 똑같는데, 추가가세 11%가 더 붙더라. 장기 보유로 빼준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토지는. 자, 건물 봅니다. 주택, 아파트다. 주택, 아파트는 몇 프로입니까? 1년 미만인 것 같으면 44%다. 1년 지나면은 요거는 기본 세율이다. 기본 세율. 기본 세율. 무슨 말이겠죠? (6.6에서) 46. 그래서 1년 미만은 자, 아파트 가서 받았어. 1억에. 1억 2,500에 팔게 됐어요. 바로 한 달 뒤에. 그러면은 250원 빠지죠. 기초공제. 그럼 1,000만 원 남았을 때 1년 미만이면은 440만 원 세금이 나가는 거죠. 사이다 보는 거예요. 1년 지나면은 6.6%니까 66만 원만 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수료생이 서울의 아파트를 4억에 받습니다. 4억에 받아가지고 법인 명의로 받습니다. 우리 보니까 18에 103013. 자, 봅니다. 우리 하만의 군부에 있는 우리 아지매가 서울을 진출합니다. 아파트를 받으러. 자, 용감하죠? 용감합니다. 자, 봅니다. 서울의 도봉구에 현대아파트를 낙찰을 받습니다. 저게 북부지원 옆에 붙은 거예요. 예, 붙어가지고 이 아파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울로 진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로 아파트를 낙찰 받습니다. 그래서 법원 옆인데 이게 북부지원 아주 위치도 괜찮아요. 북부지원 옆에 거를 낙찰 받습니다. 여러분 서울 북부지원 아시죠? 북부지원 옆에 이게 현대아파트 이걸 받습니다. 그죠? 법원 옆에 요 북부지원 법원이에요. 법원 북부지원 있고 뒤에 딱 붙은 건 예, 받습니다. 반대 얼마 받나 그러니까 1차에서 받습니다. 1차에서 함안군에 있는 주식회사 법인을 받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받는 거는 취득세 중과 있는 게 없어요. 서울에서 저가 법인 만들었으면 그거는 중과 붙는데 창원에 만드는 법인은 중과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창원에 많이 만들어 옵니다. 왜냐 그러면 5년 이내 수도권에서 만드는 거는 저거는 중과가 때리거든. 그 9% 이렇습니다. 때리는데 여기서는 한울에서 받을 때는 이 취득세가 전용 면적 기준에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몇 프로입니까? 1.3%. 1.3%. 그래갖고 냅니다. 내는데 4억에 받아가지고요. 그때 신탁대출을 85% 되니까 3억 4천이 대출이 되더라고. 그 지돈 6천만 원 주고 잔금을 치러요. 치르고 취득세는 아까 1.3%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취득세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6천만 원 하고 500만 원 취득세 물고 리모델링 3천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4억 3천, 4천쯤 들어갔는데 5억 2천에 팔라고 내놨더니 5억 3천에 불렀는데 누가 5억 2천에 사겠다 했어요. 근데 욕심이 나가지고 5억 3천 아니면 안 판다 했겠는가 봐. 그래서 저서도 나도 못 사겠다고 가버렸어. 무슨 말이죠? 그게 원가가 한 4억 한 4천쯤 들어갔는데 5억 3천에 붙이면 괜찮은 거죠? 9천이 남으니까. 괜찮은데 1,000만 원 갖고 옥신하다가 그냥 그때 도장 찍어야 되는데 1,000만 원 안 찍고 했더니 뭐 값비싸. 그래갖고 뒤에 물어보니까 그만 4억에다 전신하다 그러더라. 4억에.
신탁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85% 대출 받고 이게 힘들어요. 서울에는 한 4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신탁 대출이 그때는 돼가지고 80%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잘 받은 거죠. 신탁 대출. 자, 그래 잔금을 치렀어요. 치렀는데 자 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신탁 대출을 85% 금리는 4.1% 이렇게 받아갖고 리모델링 매매를 하는데 매매가 1,000만 원 가고 싸움하다 가고 막 전세를 4억이나 앞에 다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잘 산 것 같아요. 느낌이 잘 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취득세 봐도 취득세. 취득세를 보면요. 요게 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파트 받을 때 6억이야. 자, 외웁니다. 6억이 하면은 85제곱미터 이하가 있고 초가 있어요. 큰 평수. 국민주도 규모가 있는데 85제곱미터 이하 이게 거의 90%죠. 요거는 1.1%입니다. 1.1%. 알겠어요? 1.1%. 기억하세요. 1.1%. 크면은 뭡니까? 크면 1.3%. 자, 요게 이제 두 주택이 되면은 법인이 아까 법인은 요건 냈어요. 1.3%. 자, 다시요. 아까 법인은 4억에 받았기 때문에 평수가 조금 큰 기라서 1.3% 했는데 지금 낙찰 받으면은 몇 프로가 지금? 12%. 엄청 비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취득세, 양도소득세 좀 공부를 해야 돼. 그냥 덜렁 받는 게 아니고 전에는 얼마라고요? 1.4%인데 지금 받으면 얼마라고요? 12%. 법인은 12%. 무슨 말이죠? 10억 낙찰 받으면은 1억 2천만 원 처리해야 돼. 전에는 1,300만 냈는데 1억 2천만 원 처리해.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농지도 있어요. 자, 요거를 보든지 제가 만들어놓은 걸 보든지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최근에 개정된 거는 이깁니다. 2주택이면은 8%, 3주택이면은 12%, 4주택이면은 12% 이런 겁니다. 법인은 12%. 엄청나죠? 법인 12%.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넘어갑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우리 아까 아지면은 하만의 법인을 만들어서 아까 1.3%였는데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 법인이 5년 이내 만들었으면은 이게 보면요 아주 셉니다. 주택 같으면은 몇 프로나 그러면요 뭐 5.5 샀고 이게 뭐 9%까지 막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있는 법인은 어디를 가느냐? 창원에서 만들든지 안 그러면은 이게 해당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용인 봅니다. 용인은 과밀 억제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법인을 만들어요. 용인 가서 만들고 창원에서 만들고 그래갖고 낙찰 들어가야 신설 법이라도 취득세가 아까 중과가 안 됐어요. 보면은 중과가 몇 프로죠? 원래 이게 원래 주택이라도 9.4% 이렇게 중과를 막 시켰어요. 법인의 5년 이내 과밀 억제권에서 만드는 거. 그래서 이 법인들이 과거에도 올 봄에도 창원에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아닌 데가 여기 있죠. 아닌 지역이 용인, 김포 막 이런 데서 만들면 또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고 모르면 어쩌합니까? 모르면 뭐 9.4% 이런 식입니다. 엄청 세죠, 그죠? 셉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자 봅니다. 설립 4년 이내 제조업 공장 사장님인데 공장 낙찰 받으면 취득세 감면됩니까? 됩니다. 공장이 4.6%인데 75% 3,450만원 감면되고 25%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요 법인은 4년 이내 창업한 지 4년 이내 그러면은 75% 감면된다 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교회에서 낙찰 받으면은 100% 감면, 틀렸네. 100% 감면. 공장은 75% 감면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종교단체 명의는 낙찰 받으면은 100% 감면. 공장은 제조업체, 창업 중소기업은 75%가 감면된다. 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거는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봅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456강을 올 봅니다. 456강. 이거 보면요. 취득세가 12%, 양도소득세 70%, 종부세 6% 이내야 됩니다. 710 대책 아시겠죠? 엊그제 발표됐, 지난주에 됐는데,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올랐어요. 올라갔는데, 취득세율이 인상되고, 양도세 중과, 종부세 인상,
등록 임대사업자 보완 이깁니다. 이건데, 자, 다시 봅니다. 41번, 41번. 41번. 몇 페이지냐, 그러면요.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41번 잡으세요. 자, 한 개가 있으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아까 본 1.1, 1.3 그래 보면 되고요. 주택이 한 개, 두 개, 세 개일 때는 엊그제만 해도 1.1 샀고, 4주택이 되면은 4.6이 됐는데, 법인도 1.1, 1.3이었는데, 엊그제 7월 10일에 뭐를 바꿨느냐? 한 주택은 똑같는데, 두 주택은 8%, 세 주택, 네 주택, 법인은 12% 취득세. 자, 요거 기억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가 있죠? 경매에서 하나씩 받으면 취득세가 몇 프로라고요? 8%. 자, 법인 만든 사람 있죠, 지금? 법인 만든 사람이 낙찰 받으면 몇 프로요? 12%. 자, 엊그제 누가 찾아왔어요? 원장님, 대원동에 꿈의 그림 받았대, 법인을. 19에 18439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았는데, 어쨌느냐, 이거 물어봤더니, 자, 3억 7천을 4억 7천배 받았어요. 그래서, 야, 뭐 그리 세게 받았노 했더니, 전용 20평인데, 3억 7천인데, 4억 7천백에 받고 2등은 4억 3천인데, 이렇게 지정 7월 20일 돈 내라 하는데, 취득세 어찌 됩니까? 물어보면, 취득세. 그럼 취득세 몇 프로라고요? 12% 아이가 왜는 12%? 내야 됩니까? 물어보러 온 거예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기존 낙찰 받았죠? 7월 10일 이전에 낙찰을 받았든지 계약서 쓴 사람은 그거는 이제 3개월 안에 취득할 때는 법이라도 옛날에 1.1% 내면 된대요. 1.1%. 자, 이건 상관없어요. 자, 만약에 지금 낙찰 받으면 됩니다. 지금 법인명의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12%죠, 12%. 아시겠어요? 지금 법인 가는 사람이 있죠? 아파트 받으면 12%입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럼 4억 7천백에 잔금 치를 건가 물어봤더니, 치른대요. 이야, 5억 한 1, 2천 간대. 그래서 자꾸 오르니까 치러야 되겠다, 이만. 방향도 괜찮네, 그죠? 5억 한 1, 2천 간대. 자, 6월달 낙찰 받았어요. 돈을 7월 20일 내라. 그럼 몇 프로 요거네요? 전용이 85 이하니까 1.1%다 이 말. 1.1%. 됐죠? 1.1%. 자, 그거 설명해 옵니다. 그래서 요 봅니다. 되는데 2주택, 2주택은 8%, 3주택 이상 법인은 12%. 자, 기억 잘 하세요. 앞으로. 자, 낙찰받은 사람들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8억을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입니다. 2개 이상 가 있는데 현재는 2,050만원인데 두주택자는 7천만원이고 세주택자는 1억 500만원 내야 됩니다. 이 말이죠. 업적으로 나왔죠? 그죠? 정부에서 나옵니다. 지금. 그러나 일시적 2주택자는 어디 됩니까? 중간된대요. 어제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내놨어요. 자, 일시적 2주택자는 중간 안 시키는데, 그죠?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사람은 시행일 이후 7월 10일 이후 3개월 이내 이전을 할 때는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를 중과를 안 하는데 나중에 3년 이내 안 판다든지 그렇게 계속 2개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중과를 그때 시키겠대. 일단은 취득할 때는 안 물린대요. 안 물리고, 자, 일시 2주택자는 몇 년 이내 팔아야 세금 안 냈죠. 자, 기존 집이 있어. 2억짜리 한 4억 됐어요. 나 낙찰 받았어요. 그럼 1년 지내서 낙찰 받는데 기존 집은 3년에 팔아야 되죠. 3년에 파는데 3년 이내에 안 팔고 또 가 있으면은 2개가 더블 되죠. 그러되면은 추정하겠다는 겁니다. 일시 유주택자는 취득세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법인이 수료생이 법인명의 받았는데 10분 해야 됩니까? 12%. 자, 써놨네. 12%는 안 내야 된대요. 자, 여기 보면요. 법인 다주택자 등이 유상무상으로 주택취득할 때 취득세 세율 인상은요. 12%가 맞는데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그죠?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잔금치고 이전할 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7월 10일 이전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요거는 그럼 몇 달이죠? 3개월 이내, 그죠? 3개월 이내에, 자, 봅니다. 요거는 1위 낙찰받고, 9월 10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은 1.1% 치르시는 뭐 된다, 이 말이죠. 넘어가면은 12% 내라는 12%.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셉니다. 자, 그거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상가라 하면요 15년 경과하면은 30% 봐줍니다. 15년 요거 있습니다. 요 보면요 1주택 외에 15년 지나면 30%고 9억 초가 넘는 거는 80% 받는다. 이건 장기 보유인께네 그냥 여러분 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알 거고. 자, 봅니다. 양도소 호세는요 이 세율이 있는데 이 세율에서 중요한 거는 저 밑에 보세요. 밑에 단기 매매를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단기 매매 1년 미만 토지는 50%, 주택은 40%, 1년 이상 2년 미만 뭐 토지는 40%, 주택은 바로 1년 지나면 기본세율.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토지 상가는 55%, 1년 지나면은 44%. 그거 배웠죠? 배웠습니다. 그럼 주택은 1년 미만이 뭐 40%, 1년만 지내삐면은 바로 기본세율 누진세로 간다. 그거 기억하세요. 1년 지나면은. 그거 기억합니다. 자, 그럼 2년이 지나면은 상가나 토지는 여기에 있는 이 세율이 기억합니다. 이 세율을. 그래서 기본 공제 곱하기 1억 같으면은 예로 1억 남았다 그러면 1억 곱하기 35% 빼기 1490에서 2220만 원 낸다 이 말입니다. 이거 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양도소 봅니다. 양도소세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은 내년 5월 말까지는 봐주겠대. 5년 말까지 봐주는데 요거도 이제 봅니다. 우리 1년 미만이면 50% 40% 하는 거 있죠. 요게 비규제 지역도 창원도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1됩니다.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현재는 단타로 주택을 우리 단타로 1년 미만에 가면은 지금 주택이 뭐 40%입니다. 1년 미만. 자, 우리 주택 단타 1년 미만 몇 프로요? 40% 맞죠? 맞는데 요거를 개선해서 앞으로 단타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70% 물리겠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자, 상가 토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옛날 똑같으니까. 낙찰 받아도 상가 토지는 대출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지금 주택만 그래요. 주택인데 우리가 1년 미만 뭐 40%, 44% 사는 것이 앞으로는 70% 넘습니다. 70%. 40%가 취득된다. 많이 올라갔죠? 자, 전에는 1억 낙찰 받아서 1억 2,500에 팔면은 250 기초공제하고 1,000만 남았죠. 그럼 아파트다 그러면은 440만원 머릿속에 냈어요. 그럼 지금은 77%는 거 내라면 지금. 그럼 남는 게 별로 없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디 해야 되나 뭐. 이제 상가, 토지, 뭐 이쪽으로 막 흘러갈 것 같아요. 자금이, 그런 것 같아요. 70%예요, 70%. 종전에는, 그죠? 예로 상가다, 토지다 크면은 1년 미만이면 50%, 40%이 구간이 70%, 60% 이거 때리삐니까 너무 세죠, 그죠? 셉니다. 상당히 세요. 상당히 셉니다. 자, 그래서 이 다주택자는 앞으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 대신에 옛날만큼으로 세금을 내려고 하면은 5월 말까지는 내면은 옛날 세율로 해준대요. 5월 말까지 팔면은. 그래서 똘똘한 차 한 놈 까있고 빨랑빨랑 팔아물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옛날 거로 봐주겠다. 내년 5월 말까지. 5월 말까지는 봐주겠다 말입니다. 자, 또 봅니다. 자꾸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고 투기 과열 지구 나오는데 자, 우리 봅니다. 우리 딸내미가 용인 수지 기흥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얼마 전만 해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대출이 50% 정도 옵니다. 그럼 얘로 6억을 주고 사니까 한 3억 정도 대출이 나오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용인 수지가 요번에 투기 과열지구로 올랐어요. 근데 우리 딸 보고 했습니다. 야, 축하한다. 너 얼마 전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이제 투기 과열 지구에 사시는 며느리가 됐네. 좋은 기분 나쁜 게 뭐가? 축구한다 했어요. 하여튼 투기 과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용인 기흥이. 알겠죠? 이렇게 되면은
대출이 줄어집니다. 이 문제는 대출이 얼마 전만 해도 50%던 것이 50%던 게 지금은 40%로 막 LTV가 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용인 수지가 투기 과열지구 들어갔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자,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여기 보유세도 지금 많이 나옵니다. 보유세, 양도세 지금 많이 나오는데 자, 뒤에 봅니다. 되는가 봅니다. 48번. 그래서 우리 수강생이 이제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자, 힘냅시다. 한 1분만. 개인 낙찰받고 법인으로 소유권을 바꿔가지고 매도하더라고. 13회 구금할 겁니다. 자, 왜 그럴까? 그냥 파면 되겠는데. 자, 상가를 1억 정도 더 붙인다 그러니까 그냥 낙찰을 받았어요. 개인 명의로 상남에 자, 봅니다. 상남에 상가를 개인 명의 낙찰 받았다. 개인 명의로 받았죠. 이 받아갖고 개인 받아가지고 자, 개인에서 1년 미만 팔면 세금 몇 프로입니까? 상가가 55%죠. 55%. 그죠? 그럼 법인은 뭐 1억 낙찰 1억 남기면 자, 다시 해요. 법인은 당기 순이익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얼마 벌었습니까? 예, 내가 1억 한 3천 벌었습니다. 그럼 지출이 얼마 됐습니까? 예, 1억 지출됐습니다. 그럼 3천밖에 안 남았네요. 1하고 3천에 11%입니다. 그럼 330만 내면 됐노. 그죠? 그럼 1억은 지출된 거는 내 대표이사 인건비 4천, 종업원 6천, 경비 4천, 이래갖고 뭐 빼다 보니까 1억 많이 나왔다 이 말인다. 자, 그래서 이 개인 명의 낙찰 받아가지고 1억을 팔라니까 세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분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법인을 넘가가지고 개인에서 법인 넘가갖고 팔더라고. 그 왜 그래 법인 넘가삐는 거라? 한 달에 걸치삐입니까? 세금을 작게 내려고. 그러니까 뭐 법인을 하면은 법인은 뭐죠? 법인은 일단 취득세 물어야 되겠죠. 양도소득세는 작게 내는데 법인은 4.65 취득세 물고 법인에서 그만 파는 것이 더 절세가 되는구나 하고 그래 파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자, 이런 게 있어요. 올해에 내가 상가를 분양받아 가지고 5억짜리를 결국 그만 1억 정도 손해보고 팔았겠어. 그만 아마 보기엔 딱 안 되겠어. 분양받아 갖고 1억 손해보고 딱 팔았겠어. 근데 내년에 토지가 1억 정도 남았어요. 그럼 올해 손해본 거는 그냥 끝나는 거고 내년에 1억 버리면은 5천원 내놔야 되죠. 안 내라 크면은 올해 붙이면 됩니다. 올해 한 해기에. 올해 상가 팔아 1억 손해 갔죠? 땅 팔아 1억 득 받죠? 땡땡 하면 뭡니까? 제로 되죠? 무슨 말 있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안에 두 개 다 들어오면은 그만 합산하면 됩니다. 그럼 세금은 안 내요. 그러나 올해 상가 1억 손해 가고 세금 내빚어요. 세금 내는 건 아니지만 1억 손해보고 난리 빚죠. 내년에 뭐 거기에 땅이 팔려가지고 1억에 버리 비싸. 그러면 세금 내놔야죠. 그럼 내년에 팔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웃잔다고요? 내년에 상가도 팔고 내년에 땅도 팔고 이렇게 같이 팔아요. 자, 그런데 양도 차순에 안 빼주는 거는 주택에 대해서 손해가 갔다. 그건 안 빼줍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주택 손해가 갔는데 상가 빠진 거는 그거는 땅 버렸을 때 치고받고 하면 되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안 빼준다. 그런 단서가 있어요. 주택의 양도 차손에 대해서는 양도 차이하고 쌩쌩이 상계가 되느냐? 상계 안 된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내가 세금을 내는 내년에 1억을 벌 것 같다 싶으면 내년에 같이 팔아야 돼. 손해 가는 거를. 그때 1억에 나서서 팔아삐고 손해 가고 1억 버리고 하면은 그 땡볕 잡고 막 세금이 없다. 양도소득. 자, 이해갑니까? 좋은 팁 하나 줬죠? 팔 때. 자, 요까지가 맞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홈페이지는 밑에 써놨으니까 잘 보십니다. 자, 물어봅니다. 경사도 임야 하나 봤는데 경사도는 갑니까? 경사도 산림정보 다드림. 자, 임야는 준보는 산지가 농협에 대출됩니다. 준보 산지 관리적 사유죠. 그런데 산이 보니까 만평이다 보니까 6,000평은 준보 산지고 4,000평은 보존 산지다. 이런 건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산지 정보 스탠 가면 된다. 알겠죠? 중요한 거죠. 자, 보존 산지는 농협에 대출이 안 돼요. 그러나 준보존 산지는 대출이 잘 돼요. 그렇죠? 그런 이제 면적은
산지 정보 시스템이고 경사도는 산림 정보 다대행 가면은 확인됩니다. 그럼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해서 다음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양이 17페이지가 좀 많다고 그죠? 내가 욕심이 자꾸 많이 하다 보니까 됐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쭉 들은 거를 집에 가서 보시고, 그러고 부닥치면은 요 강좌가 있어요. 강좌에서 많이 들어보면 됩니다. 보면 되고, 그리고 책은 우리 수강생만 특별히 50% 세일하니까 사가지고 집에서 내공을 많이 쌓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누구, 아니, 제가 앞에서 차렸기 때문에. 차렷! 수고했습니다.